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이다, 그죠? 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분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뭐 배웠어요? 극성분자와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렇죠.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의 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무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 사이에도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 힘을 우리는 분산력이라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칠판을 통해서 분산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해야 될 게 분산력이에요. 분산력. 자, 이 분산력은요, 기본적으로 무극성과 무극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부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분자가 있고 여기에는 B라는 분자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A와 B는 둘 다 모두 무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리고 A와 B가 서로 이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B는 그대로 있고 A가 이동하면서 어떻게 극이 나누어지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 이 분자들은 전자구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전자구름은 이동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 즉 유동성이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래 적을게요. 자, A와 B는 전자구름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요. 이 전자구름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한번 변해 봅시다.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하나만 이동한다고 생각할게요. 자, A가 이동을 해요. 그럼 A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전자구름들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겠죠. A가 이동하면서 전자구름들이 요렇게 변해버렸어요. 요렇게. 요쪽은 전자가 풍부해지고 요쪽은 전자가 부족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쌍극자 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전자가 풍부한 곳은 델타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한 것은 델타 얼마? 플러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극이 생성돼 버렸네. 원래 얘는 무슨 성이었지만 무극성이었지만 이동을 하면서 전자구름의 유동성 때문에 이 전자구름들이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뭐해져 버렸다? 치우쳐져 버렸어. 이런 현상을 우리는 편극현상, 다시 극이 편중되었다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볼게. A가 무엇하면서 이동하면서 A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자구름이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무엇되었다? 편중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무엇되었다? 그렇지. 편극되었다. 즉 편극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표시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극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 버렸어요. 원래는 무극성 분자인데 쌍극자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쌍극자가 유발되었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A 분자를 쌍극자가 유발되었다라고 해서 무슨 쌍극자? 유발 쌍극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표시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B는 가만히 있겠어? 원래 무극성이었는데 얘가 하나가 극이 만들어져 버렸어. 그럼 얘는 무극성으로 가만히 있을까? 아니, 얘도 뭐로 바뀌어야 돼? 극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A가 이렇게 편극 현상에 의해서 델타 플러스가 되고 델타 마이너스가 돼버렸어. 그러면 플러스 근처로는 누가 오겠어? 마이너스가 오겠지. 그럼 이 B에서도 마찬가지로 A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서? 편극 현상이 나타나면서 B도 마찬가지로 무슨 쌍극자가 유발돼 버린다? 유발 쌍극자가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플러스 옆에는 누가 와야겠어? 마이너스가 와야겠죠? 그럼 요 B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얼마? 플러스라는 또 다른 B 역시도 무슨 쌍극자? 유발 쌍극자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요 인력,
이걸 우리는 무슨 역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분산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분산역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정의? 쉽잖아. 이렇게 한번 내려볼까? 자, 분자 내에, 즉 한 분자 내에 무슨 현상에 의해서, 평극 현상에 의해서 생성된 유발쌍극자와 이웃한 유발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기적 인력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분산역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짤막하게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자, 무슨 현상? 평극 현상에 의해서 무슨 쌍극자가 만들어져 버렸다? 유발쌍극자가 첫 번째 만들어져 버렸대. 그럼 이 유발쌍극자와 무엇한? 이웃한 무슨 쌍극자? 유발쌍극자.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정기적 인력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분산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간단하다, 그죠? 그러면 분산역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무슨 현상 꼭 기억해야 돼? 평극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발쌍극자, 그리고 이웃한 유발쌍극자,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분산력은 기본적으로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는 분산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래? 분산력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중요한 거, 별표 친 거, 여기에 있었던 거 무슨 현상? 평극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극성 분자도 한번 생각해 봐. 극성 분자도 마찬가지로 전자구름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그럼 이 극성 분자가 이동을 해버려. 그럼 마찬가지로 그 전자구름이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얘들도 또다시 플러스 쪽은 더 플러스가 약해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쪽은 더 마이너스가 강해질 수도 있잖아. 왜? 전자들이 뭐 하니까?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줄 거야. 한 분자 내에서 마찬가지로 전자 쏠림이 극성 분자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H2O가 있어. 이거는 무슨 성분자? 극성 분자야. 그럼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볼까? OHH야. 그럼 원래는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전자가 풍부, 여기는 전자가 부족. 그래서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얼마? 플러스. 나중에 대압감은요, 델타 마이너스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을 거야. 그리고 델타 플러스는요, 푸른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을 거야. 이렇게 극성이 나눠져 있었어. 전자구름에 의해서. 근데 얘가 이동을 한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면 이때 전자구름은 또다시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전자들이 쏠려버리겠네요. 맞아요. 또는 이쪽으로 뭐 하면서 이동하면서 전자들이 쏠려버리겠지. 그러면 선생님은 이쪽을 좀 더 부각을 시킬게요. 자,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H가 있어. 그럼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치우침이 커서 전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는 어떻게? 조금밖에 안 남아있대. 이런 식으로 원래 극성이었지만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자 분포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더 쏠려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평극 현상이 마찬가지로 일어나 버렸어. 자, 무슨 현상? 평극 현상. 원래부터 극이 있었지만 전자가 더 많이 쏠려버렸어. 그럼 여기는 더 큰 힘이 또 작용할 수도 있겠죠? 즉 이렇게 평극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극성 분자들 사이에서도 뭐가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기억해 줘야 돼요. 분산력은 기본적으로는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자의 평극 현상만 일어난다면 모든 분자에서 싹 다 무슨 lực 다 작용할 수 있다? 분산력은 다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모든 어디에서 분자에서 무슨 역은 분산역은 모두 작용 또는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극성과 무극성 사이에도요 분산력은 있어요. 자, 그리고 무극성과 무엇 사이에 극성 사이에서도 분산력은 존재해요. 자, 또다시 극성과 무엇 사이? 극성 사이에서도 분산력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한번 물어볼게요. 분산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편극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이 편극 현상은요, 전자구름이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뭐한다? 치우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자구름은 유동성이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무극성이든 극성이든 전자구름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이 분자들이 이동하면 무슨 현상은? 편극 현상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분자에는 분산력이 작용한다는 것 또는 적용된다는 것,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 분산력 요걸 넘어서서 요렇게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무슨 양과 한번 연관 지어보자. 분자량. 자, 우리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다. 자, 아빠 차 또는 엄마 차를 이렇게 타고 가. 근데 옆에 덤프트럭이 확 지나가. 그럼 그 덤프트럭 때문에 우리 차는 휘청거리죠. 맞아요? 자, 이번에는 아빠 차, 엄마 차 타고 가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차가 지나가. 휘청거림이 크나 작나? 그렇죠. 휘청거림이 작아요. 이것처럼 분자량이 큰 애가 옆으로 다가오면 그 애 때문에 전자 쏠림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편극 현상이 더 크게 적용되겠죠. 그러면 분산력은 더 뭐 해줄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걸 화학적으로 표시하면요. 분자량이 뭐해지면 커지면 무슨 수가 많아진다는 거야? 전자수가 많아져요. 그럼 이 전자수가 많아지면 이 분자가 조금만 이동해도 이 많은 전자들이 한쪽으로 함께 치우쳐 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크게 작용한다? 편극 현상이 어떻게 크게 작용한다는 거야. 그럼 그 결과 우리는 무슨 역이 커진다? 분산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분자량이 뭐 할 때? 비슷하다면?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될까?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이번에 주먹 두 개 봐. 요 부분이 그리고 요 부분이 서로 이동하면서 편극 현상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그럼 이쪽 부분에 무슨 현상? 전자가 치우면서 편극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이번에는 이 전체를 보세요. 이 전체. 이 전체가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그러면 편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넓어지지. 첫 번째는 요 안에서만 편극 현상. 두 번째는 이 전체에서 편극 현상. 누가 편극 현상이 더 잘 일어나겠어? 다시 말하면 누가 전자가 더 잘 쏠릴 수 있겠어? 당연히 공간이 넓은 부분.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접촉 면적. 다시 말하면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무슨 현상이,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자량이 서로 비슷할 때는 무엇에 따라서? 접촉 면적. 다시 말하면 무슨 면적? 표면적에 따라서 무슨 역을 비교해야 된다? 분산력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선생님이 CH4. 자, 이번에는 누구? 네온. 자, 얘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12에다가 1 곱하기 4 얼마? 16. 네온은 분자량이 얼마? 20. 두 개의 분자량은 서로 뭐하다? 비슷하다. 근데 이 두 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일로 오세요. 자, CH4 같은 경우 C, H, 여기에 또 누구? H, 뒤에 누구? H. 네온. 딸랑 하나. 그러면 CH4는 크기가 요만하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접촉 면적, 표면적 크다. 누구보다?
네온보다. 맞니?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전자가 많이 쏠리겠어? 얘가 쏠릴 수 있는 공간이 더 크죠? 그럼 얘가 얘보다 무슨 현상이 잘 일어난다?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분산력은 누가 크다? 얘가 더 커진다는 거. 다시 말하면 메테인이 뭐보다? 네온보다. 그럼 우리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네.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무슨 면적을 봐라? 접촉 면적을 봐라. 이 접촉 면적, 다시 말하면 무슨 면적? 표면적, 접촉 면적이 커지면 무슨 lực 도 커진다? 분산력도 커진다는 거.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분산력을 배웠는데 이 분산력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1번,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서 다 작용한다. 또는 다 적용된다. 두 번째, 분자량이 뭐하면 크면 전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쏠릴 때 왕창 쏠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 편극 현상이 크게 작용해서 분산력도 뭐한다? 커진다는 거.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럼 거기에다가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무슨 면적? 접촉 면적도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때 접촉 면적이 커지면 쏠릴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쏠리는 현상이 더 잘 일어난다. 편극 현상이. 그래서 분산력은 뭐한다? 커진다. 그치? 요까지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선생님 마찬가지로 잠깐 끊고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수소결합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조금 이따가 봅시다. 찐이야 병진이야 잠시 후 우리 아빠가 돌아옵니다. 보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우리 분산력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 분산력 다시 한번 더 짚읍시다. 자, 분산력이 발생하려 그러면 반드시 편극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죠? 편, 나눌 편자예요. 즉, 극이 나누어지면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자에서 분산력은 다 작용한다는 거. 그리고 분산력도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다. 그죠? 따라서 분산력이 커지면 끓는 점도 높아질 거라는 거. 자,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수소결합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칠판으로 봅시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실수했더라. 분산력이 3번이다. 그죠? 쌍극자 간의 힘의 2. 그럼 분산력은 3. 네 번째는 무슨 결합? 수소결합.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근데 이 수소결합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실제로 우리는 화학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 간의 힘이 있다?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화학 결합은 여러분들이 화원에서 배웠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그리고 공유 결합, 그리고 무슨 결합? 금속 결합. 다시 말하면 이 애들은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이 결합은 본드나 또는 본딩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분자 간의 힘은요, 우리가 배웠던 쌍쌍이, 그리고 방금 배웠던 분산이다. 그리고 지금 배워야 될 수소 결합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요, 본드가 아니고 포스예요. 포스. 하지만 문제는 야예요. 야. 야는 우리가 하이드로젠 본딩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화학 결합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는 엄연히 분자 간의 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뒤에 결합이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이 셋 중에 분자량이 서로 비슷할 때는 이 수소결합이 엄청나게 강한 인력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냥 특이하게 결합이라고 붙여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 수소결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수소결합은요, 선생님이 정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소결합은요,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FON에 전기 음성도가 큰 FON에 무엇한 결합한 H 원자와, 자, 근데 그냥 결합하는 게 아니고 꼭 기억해.
직접 결합해야 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결합한 H 원자와 이웃한 분자의 FON 원자 사이에 무엇하는 작용하는 아주 강한 무엇이다? 인력이라는 거야. 요것 때문에 그냥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결합이라고 적어놓은 거. 알았죠? 절대 화학결합이 아니고 분자 간의 힘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실예로 면접에서 이렇게 진짜 물어봤단 말이야. 자, 학생 화투 배웠네. 수소결합 배웠죠? 그 수소결합은 화학결합이다. 그죠? 학생 자신있게 대답하죠. 네! 그럼 떨어지는 거야. 제대로 화투를 배우지 않았다는 걸 걔가 증명해내는 거란 말이야. 꼭 좀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요거 실제 우리 화투에서는요. 우리 친구들 몇 가지 안 나와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 HF, H2O, NH3 요거만 기억하면 실제 수소결합은 다 배운 거야. 자, 얘는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HF, HF가 있다. 그죠? 그럼 요거 보면서 쌤이 설명해 줄게요. 전기 음성도가 큰 F와 결합한 H 원자 어디 있어? F와 결합한 H 원자 있죠? 이웃한 분자의 F, 이웃한 분자의 F. 그럼 요 두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인력. 이걸 우리는 무슨 결합? 수소결합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 OHH. 그럼 여기에 HOH. 똑같이 O에 직접 결합한 H 원자. 이웃한 분자를 보니까 O가 있네. 그럼 이 두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인력. 이걸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려낼 수 있겠죠? 조금만 해봅시다. H, H, H 해주면 되겠네. 여기에도 H, N, H, H. 그럼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걸 우리는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간단하다, 그죠? 이 정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말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화투에서는요, 우리 HF, H2O, NH3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H가 있어. FON에 결합한 H가 있어. 이웃한 분자를 보니까 FON을 들고 있어. 그럼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인력을 무슨 결합? 수소 결합. 근데 그 종류가 몇 가지가 더 있어. 자, 이렇게. HF가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는 H2O, 여기는 누구? NH3가 다 있어. 그럼 요 두 개 조금만 더 보자고요. 자, 뭐가 있냐면요. ROH라 부르는 알코올류들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만. 뭐? CH3OH, 우리 메탄올, 메테인올이라 부른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5OH, 에탄올, 에테인올, 이런 것들.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뭐가 있냐면요. RCOH, 우리 제일 많이 배운 거 CH3COOH, 아세트산.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요 N, 뭐가 있냐면 생명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배웠잖아. 자, 미안합니다. CO. 그럼 여기에 N, H는 무슨 결합? 펩티드 결합. 얘들도 마찬가지로 수소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 OH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 둘 사이에 끓는 점을 비교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거는 뭐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안 물어볼 거야. 그냥 미리 알아두라는 거야. 자, 얘는 메테인올,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폼알데히드라고 부를 겁니다. 자, 얘의 우리 분자량 간단하게 12 더하면 얼마? 15, 16. 그럼 더하면 얼마? 32. 그럼 얘는 H 몇 개가 없어? 두 개가 없네? 그럼 얘는 얼마? 30. 분자량이 서로 뭐하다? 비슷해요. 근데 얘 한번 그려볼게요. CH3에 OH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HOCH 얼마? 3. 그럼 여기 한번 잘 봐봐.
O 옆에 H가 결합되어 있다. 그죠? O 옆에 H가 결합되어 있지? 그럼 얘를 보고 이 H와 이웃한 분자를 보니까 뭐가 있어? O가 있네. 그럼 이들 사이에서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대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얘 볼게요. 얘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H 여기 누구? H. 그럼 이번엔 이렇게 적어볼게. C, H 여기 누구? H. O도 있고 H도 있는데 수소결합 된다. 그죠? 그럼 틀리는 거야. 뭐라 그랬어? FON에 직접 H가 결합해야 돼. H는 있어. 하지만 누구 옆에 붙어 있어? C 옆에 붙어 있어.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이웃한 분자 O 있어. 이 두 개 무슨 결합이 되지 않는다? 수소 결합이 되지 않는다고요. 쌤이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분자량이 서로 비슷할 때는 분자 간의 힘 중에서 누가 수소 결합이 엄청 강한 인력이라 그랬죠. 그럼 분자량이 비슷할 때 야는 수소 결합해. 근데 야는 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인력이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은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계속 기침이 나오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무슨 결합? 수소 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수소 결합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수소 결합은요, 자,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들 사이에서는, 자,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결합이 들어가 있으면? 수소 결합이 들어가 있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무슨 증발열? 몰 증발열이 커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책에 적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하나씩 풀어줄게요.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들 사이에 분자 간의 힘 중에서 큰 수소 결합이 들어가 있으면 인력이 엄청 커지죠. 그럼 당연히 무슨 점이?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몰 증발열이라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선만 하나 끄어. 몇 몰? 1몰을 뭐 시킬 때? 증발시킬 때 뭐 한 열? 필요한 열. 그러면 1몰을 증발시키려고 하면 인력 끊어야 되잖아. 근데 끊으려고 그러면 인력이 만약에 커지면 수소결합 때문에 끊기 위해서 더 많은 열을 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수소결합하면 인력이 커져서 몰 증발열도 자연스럽게 뭐 해진다? 높아진다는 거. 요거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뭐로? 그래프로 잠깐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에는요, 14족, 15족, 16족, 17족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선생님은요, 14하고 17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14족 한번 볼까? 자, X축에는 주기, 분자량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Y축에는 끓는 점이 적혀 있어요. 자, 14족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자, 맨 밑에는 CH4, 그 다음에는 SiH4, 그 다음에는 GeH4, 그 다음에는 SnH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자, 이거 보세요. 무극성. 얘도 무극성. 무극성. 얘도 무극성. 그럼 얘들은 무극성 분자들만 모여 있어. 그러면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서는 뭐가 작용한다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분산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배웠죠. 근데 이 분산력은 무엇과 관계가 있나요? 그럼요. 분자량과 관계가 있어요. 갈수록 분자량이 뭐해진다? 커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끓는 점도 점점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17쪽을 한번 볼게요. 17쪽.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기, 그럼 여기에는 끓는 점이 나와 있어요. 근데 17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 나와 있냐면요, HF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HCl, 그럼 여기에는 HBr, 그럼 여기에는 H 누구? I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봐. 얘가 주기가 제일 작잖아, HF. 근데 끓는 점이 훅 올라왔어.
원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HF가 있을 거라고. 근데 얘는 HF 끓는 점이 확 올라왔어. 이유가 뭘까? 그렇죠. 방금 배웠던 무순결합, 수소결합 때문에 끓는 점이 확 높아진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요 세 개 보세요. 이제는 HCl, HBr, HI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세 개 한번 잘 봐봐. 자, 제일 먼저 극성을 한번 비교해봐. HCl, HBr, H 누구? I. 극성은 어떻게 판단하라 그랬어? 전기음성도의 차이. 누가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제일 커? 야가 제일 크죠. 그래서 극성은 얘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낼 거야. 순서대로 나타난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무슨 양 비교해볼까? 분자량 비교하자. HCl, HBr, HI. 그럼 분자량은 누가 제일 커? HI가 제일 크고 HCl이 제일 뭐해? 작죠? 요 두 개 봐봐. 서로 부등호가 뭐해? 반대야. 근데 끓는 점은 봐봐. 누가 제일 높아? HI가 제일 높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도출해낼 수 있다? 둘 중에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요. 자, 영향력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 끓는 점이 제일 높아? HI가 제일 높죠? 그 말은 분산력과 쌍극자 사이의 힘 중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다? 분산력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영향력은 분산력이 뭐보다? 쌍쌍힘보다 더 뭐합니다? 큽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요. 자, 혹시 못 따라온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극성, 쌍극자 간의 힘이 작용하죠. 맞아요.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무슨 력? 분산력. 끓는 점 봐봐. HI가 제일 높다. 맞죠? 그 말은 쌍극자 사이의 힘보다는 분산력에 의해서 끓는 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은 분산력이 쌍극자 사이의 힘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들은요, 무조건 끓는 점이 제일 높다.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요거 봐도 알잖아요. HF 끓는 점 높은 거 맞아요. 하지만 쭉 가다가 분자량이 엄청나게 큰 걸 만났어. 그럼 그거는 HF보다도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소결합하면 무조건 끓는 점이 제일 높다. 이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자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면 이 수소결합보다도 인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드디어 무슨 결합도 끝났다? 수소결합도 the end. 끝나버렸어.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번 차시는 좀 길다. 그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 하고 이번 차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잠깐만 좀 쳐다봐 주세요. 이제 끝났어요. 자, 정리. 무슨 성분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는 어떤 힘이 작용해요? 그렇죠. 무슨 력? 분산력이 작용할 거야. 맞니? 그럼 그 분산력 판단하는 거 분자량 봐라.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접촉, 면적, 표면적을 봐라 그랬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 F2CL2. 무극성, 요것도 무극성. 하지만 분자량은 차이가 나죠. 분자량 누가 더 커? CL2가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럼 끓는 점은 누가 더 큰다? 얘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왜? 분자량이 더 크니까 분산력이 얘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럼 분산력이 크면 끓는 점도 얘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 그럼 얘는 뭐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분자량을 가지고 분산력을 파악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쌤이 알려준 거야. 자, 이번에 이렇게 볼까? 기억나죠? 그죠? 자, 얘는 분자량이 얼마? 16. 얘는 분자량이 얼마? 20. 두 개의 분자량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를 보세요? 접촉 면적을 살펴보세요. 접촉 면적. 얘가 얘보다 더 컸다. 그죠? 그래서 분산력은 얘가 더 높아. 그럼 끓는 점도 얘가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무슨 성분자? 극성분자. 자, 극성분자 우리가 한번 비교해볼까? 자, 요거는 어떤 힘들이 있어요? 첫 번째,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 있어. 극성분자들 사이에. 두 번째, 무슨 역이 있어요? 분산력이 있어요. 모든 분자에서 다 작용한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엄청나게 큰 힘, 수소결합이 있어요. 그럼 요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까? 요렇게 했어요. 맞니? 그럼 요때는 누가 끓는 점이 더 높다라고 표시할 수 있을까? 그죠. 분자량은 얘가 더 커. 얘는 얼마? 18이고 얘는 36.5밖에 안 되지. 하지만 얘는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이 하나 더 있어. 무슨 힘? 수소결합이 있어. 얘는 쌍극자 간의 힘도 있고 분산력도 있고 수소결합도 있어. 근데 얘는 쌍극자 간의 힘과 분산력밖에 없어. 그러면 인력은 누가 더 크다? H2O가 더 크다는 거. 그래서 끓는 점도 얘가 더 높다는 거. 그럼 얘는 무슨 결합으로 설명했다? 수소결합으로 설명했다는 거. 자, 두 번째. HCl이 있고 H 누가 있다? Br이 있어. 방금 했죠? 극성. 분자량은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하지만 극성은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근데 끓는 점은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아, 이때는 뭐로 판단해라? 뭐를 쳐다봐라? 영향력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때는 무슨 힘? 쌍쌍힘과 뭐를 비교했을 때? 분산력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영향력이 더 크다? 분산력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 자, 세 번째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뭘 적어주면 좋을까? 자, F2. 요래 한번 적어보자. 뭐 나와 있어요? F2. 자, 이번에는 H 누구? Cl. 요렇게 한번 적어보자. F2는 분자량이 얼마일까? 요거는 한 30 얼마? 8 정도 나오겠네.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일까? 36.5 정도 나오겠네. 그죠? 그럼 요거 봐봐.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그쵸? 얘는 무극성이죠. 얘는 극성이야. 쌍극자 간의 힘이 없어요. 근데 얘는 쌍극자 간의 힘이 있어요. 분자량 두 개 서로 비슷해요. 그 말은 이 두 개의 분산력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인력은 누가 더 클까? 얘는 분산력, 얘는 쌍극자 간의 힘과 분산력. 근데 둘 다 분산력은 비슷해. 하지만 얘는 쌍극자 간의 힘도 들고 있어. 그럼 당연히 얘의 인력이 얘보다 더 크다. 그러면 끓는 점은 HCl이 더 뭐하다? 크다는 거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무슨 양 비슷? 분자량이 비슷. 다시 바꾸면 무슨 역이? 분산력이 비슷. 맞니? 그럼 이때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쌍쌍 힘이 작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서 뭐 가지고 HCl하고 O2 가지고 언급을 했죠. 분자량이 서로 비슷할 때는 무극성 분자 간의 힘보다는 쌍극자의 힘을 포함할 수 있는 극성 분자 간의 힘이 더 뭐하다는 거? 크다는 거 분명히 선생님이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HI와 무슨 2? I2 한번 살펴보자. HI는요, 분자량이 약 128이에요. 근데 I2는 분자량이 약 254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얘를 한번 살펴볼까요? 극성, 얘는 무극성. 맞죠? 근데 분자량의 차이가 2배. 이때는요, 쌍극자 간의 힘보다는 뭐에 따라서 분산력의 영향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은요, 얘가 더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양의 차이가? 분자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뭐하다? 크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역이? 분산력이 아주 우세하게 작용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 가지 분자 간의 힘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또 영상이 한번 잘려버렸어요. 또 메모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다 배워봤다. 그죠? 한번 짚을까요? 첫 번째, 쌍극자 사이의 힘. 두 번째는 분산력. 세 번째는 방금 배웠던 수소, 결합. 이 힘들은 결국 인력을 결정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그 인력에 의해서 끓는 점이 서로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더 복습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내놓은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씩이라도 더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음번에는 더 좋은, 그리고 더 밝은 모습을 가지고 좋은 내용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